올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2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평가 스페인어 과목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맥 스페인어 강사 신승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6월 모의평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를 또 제가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또 이제 수능 해설 강의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시험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 모의평가 한번 보신 다음에 내가 스페인어 공부 이제 학습량이 요 정도 되겠구나. 학습량을 요 정도 더 늘려야겠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이 가늠했을 거고, 이번 이제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 중에 내가 정말 잘 정리를 했구나 라는 부분도 알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내가 아직 좀 부족하구나 라는 거를 다 이제 한 번씩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한번 풀어본 다음에 채점을 다 해봤을 거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내가 아직 뭐 부족한지를 다 이제 파악한 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될 게 이제 어떤 부분을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를 알아야지 다음번에 그 문제가 나올 때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었던 방식과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해설 강의를 해드리는 방식과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이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러분 9월 모의평가라는 엄청난 시험을 치르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두 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의평가의 전반적인 총평을 드리자면, 사실 난이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잖아요. 제2외국어가.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많이 좀 낮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기출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강의 이제 꾸준히 잘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연계 교재 열심히 꼼꼼히 잘 공부했다면 이번 시험은 아마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까지 보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상대평가일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무난한 그런 문항들로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스페인어 공부를 꾸준히 하신다면 1등급, 2등급 충분히 여러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9월 모의평가가 출제 경향 어떻게 출제되었는지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6월 모의평가랑 똑같이 분배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강세 한 문항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자 한 문항 이렇게, 그 다음에 어휘 세 문항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 항상 많이 나오는 거고, 항상 여러분들이 점수 따기 굉장히 수월한 그런 부분이죠. 기출문제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도 굉장히 쉽고 점수 따기도 굉장히 쉬운 파트예요. 문항 수도 굉장히 많고요. 16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독해, 이제 문화적인 내용을 다루는 이제 우리 글 읽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5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페인어권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조금만 잘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문제를 전부 다 읽지 않고도 좀 풀 수 있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는 역시 이제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굳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요건가 하고 이게 약간 어떻게 말하면 찍었다 이럴 때도 다 문항을 맞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법 네 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우리가 항상 이제 상대평가일 때는 이제 어법이나 또 어휘에서 이 변별력을 가르기 위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30번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했던 문제인데, 이번에 어법은요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봤다면 당연히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 위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심화학습편에서 여러분에게 한 번씩 언급했던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는 정말 손도 못 대겠다 하는 문제는 없지 않았나 싶은데, 모르죠. 이제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이렇게 감히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저는 어려웠는데 왜 쉽다고 얘기하시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차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쉽다고 보지만 또 여러분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한다면 다 맞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저랑 같이 이제 1번부터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이제 풀면 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 볼게요. 1번은 이제 강세 아니면 항상 발음이 나오는데,
했는데 지금 이제 강세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1번 문제는 강세 문제 1점짜리. 절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림에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같은 것은입니다. 자, 강세 위치는 딱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딱 알고 계시면 되죠. 단어의 끝자리가 n에 또는 s에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있죠. 자, 이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n에와 s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일 경우에 이게 두 번째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요 두 개만 기억을 해도 사실 여러분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지만 명확하게 풀 수는 있지만 요것만 알더라도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에와 s의 모음으로 끝난 단어가 같은 강세 위치를 갖고 그 다음에 자음 중에서 이제 n, s를 제외한 나머지 자음들이 또 전부 다 같은 강세 위치를 갖는다. 라는 게 이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림에 있는 밑줄 친 단어가 perro입니다. perro. 자, perro는 강아지죠. 네, 그러면 얘는 오라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모음의 강세가 오니까 여기 에가 강세의 위치겠죠. 그래서 perro 이렇게 강세를 넣어서 발음하면 되죠. 자, 그러면 1번부터 5번 중에 자, perro와 같은 강세를 갖는 단어를 찾으면 되는데 자, 모음으로 끝난 애니까 여기 중에서 같은 모음이든지 아니면 n이든지 s든지 요 세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겠죠. 자, 쭉 보니까 2번이 s로 끝났어요. 그럼 답은 2번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강세 규칙을 찾는 그 방식으로 풀어야지만 이제 정석이긴 하죠. 근데 우리 사실 1점짜리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는 그냥 눈 감고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단어 끝자리를 딱 봤을 때 2번이 에세로 끝났기 때문에 같은 강세의 위치를 갖는 거죠. 자, 그러면 답은 2번이고요. 단어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강세는 오에 있겠죠. 오에. 그래서 렐로흐 하겠죠. 얘는 시계라는 단어입니다. 시계. 렐로흐. 그래서 여기 마지막 모음에 강세가 있어요. 자, 테니스. 자, 얘는 에세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모음 의 강세가 오죠. 얘는 테니스예요. 운동 테니스 있죠. 네, 그거를 테니스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파스텔. 자, 얘는 엘레로 끝났으니까 마지막 에의 모음 에 모음의 강세가 오겠죠. 자, 파스텔은 우리 이제 케이크라든지 이제 뭐 빵 종류 그런 걸 얘기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핀토르. 자, 핀토르 에레로 끝났으니까 마지막 모음이죠. 핀토르.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누구냐? 화가죠. 화가. 화가 중에서도 남자 화가를 얘기합니다. 남자 화가. 여자 화가는 핀토라라고 하죠. 자, 5번에 베르다. 자, 데로 끝났으니까 역시 마지막 아의 강세가 오죠. 그래서 베르다 하니까 얘도 나머지 2번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과 같은 강세 위치를 갖는 거예요. 자, 베르다이라는 건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진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어 뜻을 전부 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얘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자, 이 그림의 뜻 한번 체크하러 갈까요? 자, 그림에 cuidado con el perro라고 돼 있어요. cuidado 하면 조심해라 라는 뜻입니다. con el perro, 강아지랑 한마디로 개 조심이, 개 조심. 네, 그래서 개를 조심하세요 라는 뜻으로 이렇게 강아지 얼굴까지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cuidado가 들어가면 어쨌든 조심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스페인에 갔을 때 cuidado 해가지고 뭐라고 됐으면 뭔지 모르지만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표지판을 보면 일단 뭔가 주의를 잘 살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였어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은 철자 문제입니다. 자, 네모칸, 빈칸에 들어갈 글자를 모두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낱말은 역시 1점짜리입니다. 자, 근데 원래 이제 우리가 철자 문제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제 물건들이 등장했어요. 뭐 의류라든지 뭐 아니면은 또 뭐가 있을까? 학용품이라든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는 또 특이하게 계절이 나왔어요. 계절.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순서대로 이게 써놓고 빈칸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계절은 스페인어로 우리 이미 배웠으니까 알 수 있죠. 자, 봄이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프리마베라라고 하죠. 프리마베라. 얘가 봄이죠. 봄. 자, 그 다음 여름은 뭐예요? 여름은 베라노라고 하죠. 베라노. 베라노. 네, 이렇게 여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죠. 가을. 가을이 오토뇨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가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토뇨. 자, 마지막 겨울은 인비에르노라고 하죠. 인비에르노. 자, 그래서 얘가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계절이에요. 스페인어로. 그래서 프리마베라, 베라노, 오토뇨,
invierno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글자들을 하나씩 이제 체크해 봐야겠죠. 일단 첫 번째 빈칸은 요 빼에 빈칸이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verano 아에 빈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otoño 오에 빈칸이 있었어요. 그리고 invierno R에 빈칸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걸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단어는 3번 로빠가 정답이겠죠. 자, 그래서 1번의 꽃바는 우리 와인잔 아시죠? 이게 동그란 이게 이런 와인잔, 와인 마시는 컵. 네. 벨로는 머리카락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로빠는 옷이라는 뜻이고요. 소빠는 스프입니다. 그 우리 에피타이저로 먹는 스프 있죠? 그다음에 따사는 잔이에요. 찻잔. 그래서 커피라든지 티를 마시는 잔을 따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단어 뜻 전부 다 봤고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글자 조합한 거는 3번 로빠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이제 계절명 봤으니까 계절이란 단어도 한번 체크해보죠. 계절이란 단어는 에스타시온이라고 하죠. 에스타시온. 자, 그런데 이게 다른 뜻도 있어요. 계절 말고. 자, 무슨 뜻이냐? 역이면 역. 지하철역, 뭐가 있냐? 기차역. 예, 요럴 때 에스타시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계절이란 뜻도 되고, 그다음에 역이란 뜻도 된다라고 같이 알고 계셔야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자, 이제 3번 문제로 갈게요. 이제 3번부터 어휘 문제입니다. 이제 어휘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뭔지 이게 뭐지 잘 모르겠다.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이러면서 생소하면 약간 이제 그 긴장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답을 잘 고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어휘 문제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집 있죠. 기본 어휘집 선생님의 교재 거기에도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일단 의사소통 기능 파트에서 여러 번 이제 문제로 접했던 그런 단어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소하다기보다는 많이 봤지만 이 단어가 이런 뜻도 있었구나 라고 한 가지 더 추가할 정도?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항상 이게 두 가지 이상의 케이스를 주잖아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3번부터 볼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입니다. 역시 1점짜리예요. 자, 빈칸이 첫 번째가 el baño 에스타 알 그다음에 빈칸이 왔어요. 바녀는 이제 화장실, 욕실을 뜻하는데 그 화장실, 욕실이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디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빈칸 일단 두고요. El agua de este lago es tan limpia que se puede ver su 그다음에 빈칸이 나왔어요. 자, el agua 하게 되면 물이요, 물인데 de este lago, lago는 호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호수의 물이죠, 물이 딴 림피아 굉장히 깨끗해요. 림피아. 자, 그래서 깨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딴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하고 깨 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se puede ver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호수의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뭘 볼 수 있겠어요? 호수 밑바닥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밑바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부터 5번 단어 중에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느냐? 바로 폰도입니다. 자, 폰도라는 거는 깊이, 바닥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자, 그래서 빈칸에다가 수폰도 해가지고 이 호수의 물이 너무 깨끗해서 그 밑바닥까지 다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그래서 빈칸에 폰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빈칸에도 맞는지를 봐야겠죠. 자, 에스타 알 폰도라는 표현이요. 가장 끝 안쪽에 있다라는 표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의 위치 얘기할 때 el baño está al fondo 하면은 화장실은 저쪽 안쪽 끝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충족한 단어는 당연히 4번 폰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 가볼까요? 1번 까소. 자, 까소는 영어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 사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라또는 잠깐, 순식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un rato 하면 아주 잠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브라소, 팔이에요. 팔. 우리 신체 부위 중에. 폰도는 밑바닥, 가장 깊은 곳, 안쪽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미누토, 분이죠. 분. 1분, 2분, 3분 할 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폰도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4번으로 갈게요.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이제 단어를 두 개 보는 건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의어를 낸 겁니다. 다의어. 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은 단어지만 뜻이 여러 개인 그런 단어들로 이제 많이 묶어놨어요, 지금. 자, 근데 단어들 자체가 되게 심플해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풀지 않았을까. 특히나 요 빈칸이 굉장히 큰 힌트였어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A가 Disculpe, quiero comprar una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까지 보고요. para dormir 에서 잠을 자기 위한이에요. 잠을 자기 위한 무언가를 quiero comprar 내가 사고 싶습니다 라고 있어요. 앞에 disculpe는 실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례합니다만 제가 잠을 자기 위한 요거를 사고 싶습니다예요. 자, 그럼 일단 뭔지 모르지만 빈칸에 들어갈 거는 잠자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en el campo. 자, campo는 시골 들판인데 약간 캠핑장 같은 의미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o en las montañas 또는 산에서 한마디로 이 들판, 캠핑장 또는 산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내가 요걸 사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이제 산이나 아니면 들판, 캠핑장에서 잠잘 때 뭘 쓰나요, 여러분? 텐트, 그 다음에 뭐 침낭, 뭐 이런 거겠죠. 침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산에 가는데 잠자러 간다 침대를 끌고 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럴 바에 그냥 집에서 자죠, 그렇죠? 자, 침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단 보기에 침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침대는 아니에요. 어쨌든 뭔가 잠을 자는 것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como ve este 이거는 어때요? 라는 겁니다. 자, ve는 보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이나요? 이런 의미예요. 이건 어때요? 자, no se rompe fácilmente입니다. 자, se rompe는요, romperse라는 동사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동사긴 한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우리 수능에서는. 자, romperse는 깨지다, 부서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쉽게 깨지지 않네요. 쉽게 부서지지 않는데요. 네. 자, 그다음에 está bien. 좋네요. me la llevo. 그걸로 할게요. 자, 여기서 la는 당연히 이 una 블라블라블라 요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저 그걸로 할게요. 자, donde puedo pagar. 자, 어디서 지불할 수 있나요? 라는 거죠. 돈은 어디서 내요? 자, 그랬더니 la 블라블라블라 está a la salida 했어요. 출구 쪽에 la 뭐가 있대요. 자, 그럼 여러분 계산하려면 어디 가요? 계산대 가잖아요. 그죠? 계산대라는 단어를 알고 계시나요?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의사소통 기능에서 물건 구매할 때 제가 알려드렸던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대라는 단어가 더 쉬우니까 그거 먼저 갈게요. 그거는 바로 5번에 있는 까하입니다. 까하. 자, 까하는 뜻이 두 개예요. 하나는 상자라는 뜻도 있고요. 자, 하나는 계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계산대겠죠. 계산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계산대로 가야지 상자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스페인에 갔을 때 상점에 보면 우리 이제 캐셔라고 적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까하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내려면 까하로 가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까하라는 단어는 대빵 크게 써놓거든요. 항상. 그래서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돈 받으려면 대빵 크게 써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까하 이렇게 엄청 크게 써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가시면 돼요. 어쨌든 계산대는 까하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빈칸이 문제인데 자, 볼게요. 1번에 포토. 자, 포토는 사진이란 겁니다. 사진은 사실 아니잖아요. 사진. 여러분 잠을 자기 위해서 사진이 왜 필요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볼사. 자, 볼사는 얘는 약간 좀 여러분이 긴가민가 할 수 있어요. 볼사는 약간 우리 주머니라든지 핸드백이라든지 되게 자그마한 가방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침낭인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아닙니다. 얘는 답이 아니에요. 어쨌든 배도 아니고요. 라 말레타는 가방이에요. 참 가방이 출구 쪽에 있습니다는 이 빠가르 돈을 지불하는 거랑 아무 연관 없으니까 2번은 답이 아니고요. 3번에 까르따. 자, 까르따도 답이 아니라 뭐죠? 뜻. 네, 뜻이 두 개입니다. 네, 뜻이 두 개입니다. 뭐냐 하면 까르따는 먼저 편지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는 우리 이제 레스토랑에 갔을 때 메뉴판이라는 의미도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뜻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까르따는 메뉴판 또는 편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빠라다. 네, 빠라다는 정류장이라는 뜻입니다. 정류장.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류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잠을 자기 위해서, 그죠? 자,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 정류장이 필요한 거 약간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정류장에서 자는 거는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데, 네, 그죠? 그래서 약간 얘는 좀 이상해요. 네, 그래서 빠라다는 아닙니다. 자, 마지막 띠엔다. 그럼 답이 띠엔다밖에 없는데, 띠엔다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바로 아마 가게, 상점이란 뜻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가게나 상점이 말이 되느냐? 됩니다. 왜냐? 띠엔다가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바로 텐트입니다. 네, 그래서 띠엔다라는 단어는
천막, 텐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게, 뭐 상점, 스토어잖아요. 네, 이런 뜻도 있지만, 자, 여기서는 천막 또는 텐트라는 의미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의 뜻, 요거는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5번이에요. 자, 그럼 배에 들어갈 말은 이제 까하는 명확하니까 나머지들도 한번 볼게요. 자, cuenta, 요거도 다 뜻이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은 cuenta, la cuenta por favor, 굉장히 많이 들었죠. 계산서입니다. 계산서. 자, 다른 뜻도 있어요. 자, 은행에 갔을 때 cuenta 얘기하면 계좌입니다. 계좌. 네. 자, 그 다음에 말레타는 아까 말했죠. 가방이에요. 가방도 되게 약간 브리프 케이스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가방. 레세타도 뜻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레시피, 네, 음식 레시피죠. 네, 레시피도 되고요. 처방전이라는 뜻도 있어요. 레세타. 자, 그 다음에 세르비에타. 얘는 냅킨이죠. 먹을 때 사용하는 거죠. 레스토랑에서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어의 뜻을 전체적으로다가 다 다양한 거를 다 알고 계시면은 당연히 풀 수 있겠죠. 이번 띠엔다가 천막 테트라는 뜻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쉬웠는데 요게 약간 이제 생소한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까하 우리 여러 번 했던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까하. 자, 그래서 4번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5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hemos celebrado 있어요. 자, hemos celebrado는 하나 동사입니다. 바로 celebrar라는 동사예요. 자, 그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 자, celebrar는 네, 영어랑 비슷하죠. 네, 축하하다, 기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hemos celebrado 하면은 우리들이 축하했다라는 거죠. 어쨌든 현재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겠죠. su cumpleaños 누군가의 생일입니다. 뭐 3인칭의 생일이겠죠. 그래서 뭐 그의 생일도 되고 뭐 그들의 생일도 되고 뭐 아무튼 네. 그래서 su cumpleaños 그렇죠. 자, 그때 por todo lo 그다음에 빈칸이 나왔어요. 자, 요 뒤에 있는 말이 사실 지금 보면 우리는 그의 생일 파티를 축하해 줬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이라면 아마 어떻게 축하해 줬는지 약간 그런 느낌의 의미가 담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넘어가 볼게요, 일단. 자, ellos. 자, 그들은 hacen 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칸 공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en el camino para descansar. 자, en el camino 하게 되면 이제 걸어가는 이제 도보 이동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까미노 이제 우리 순례자의 길 있죠. 아니 그 순례길을 걷는 그 행위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걸 하는 도중에 이걸 했다라는 겁니다. 뭐뭐뭐를 자, para descansar 쉬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길을 막 걸어가다가 쉬기 위해서 뭘 하나요? 잠깐 멈추죠. 네, 잠깐 멈추는 일.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는지 일단 한번 볼게요. 자, 답이 1번인데 알토라는 단어가 일단 키가 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목소리 할 때는 목소리 큰 목소리 되고요. 그 다음에 빌딩 높이가 높은 됩니다. 자, 그러면 전혀 여기가 상관없는데 왜 1번이 답이냐?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알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알토 이렇게 해가지고 표지판이 하나 나온 적이 있어요. 요거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이 알토는요, 멈춤, 정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마디로 이 단어의 다이어를 알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알토는 기본적으로 키가 큰, 높은이란 의미도 되지만 멈춤, 정지란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순례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잠깐 쉬기 위해서 멈춤을 했다. 멈추는 거, 정지를 했다. 괜찮잖아요. 말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여기 위로 갔을 때도 되느냐? 자, por todo lo alto라는 표현이요. 훌륭하게, 멋지게, 완벽하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생일을 훌륭하게 잘 기념을 해줬다, 축하해줬다라는 거, 잘 해줬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자, 나머지 단어들의 뜻도 한번 봐야겠죠. 자, 안초는 폭이란 뜻입니다. 폭, 너비, 이렇게 너비죠. 자, 그 다음에 꼬르또, 짧은이란 뜻이에요. 짧은.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3번의 반대말입니다. 긴이, 라르고, 그죠? 그란데는 큰입니다. 큰. 요거는 사실 스페인어 몰라도 알잖아요. 그란데 사이즈 주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알토예요. 자, 예전에 이 기출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한번 본 적이 있다면, 자, 그러면 1번 금방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멈춤, 정지라는 뜻의 알토.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뜻이 추가로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스페인 여행 갔을 때도 알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멈춰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 당황하는 일이 없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남자애가 buen fin de semana 했어요. 자, fin de semana가 주말입니다. buen fin de semana 그러면 주말 잘 보내 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hasta el lunes 했어요. el lunes는 월요일이죠. 그러면 월요일에 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정황상 친구가 주말 잘 보내 그럼 뭐라고 그랬어? 너도 이러겠죠. 너도 마찬가지야. 우리 월요일에 봐 이러겠죠. 자, 그 말이 있는지 보면 돼요. 3번이죠. 3번. igualmente 너도 마찬가지야. 가능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Feliz Navidad 됐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igualmente 이렇게 하시는 거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Feliz Año Nuevo 새해 복 많이 받아 igualmente 가능해요. 자, 1번에 regular. 자, 요거는 안부 물어봤을 때 어떻게 지내? 그럭저럭 지내. 나의 기분은 regular야. 네, 그렇게 할 때 regular을 쓸 수 있어요. 자, 2번에 encantado. 만나서 반갑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얘는 이미 둘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주말 잘 보내. 근데 만나서 반가워. 뭔 소리야? 자, 그래서 encantado는 틀렸습니다. encantado는 이제 나온 김에 설명 또 드릴게요. 여러 번 나왔지만 여러분 혹시나 할까봐 제가 또 알려드립니다. encantado는 말하는 사람의 성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자일 때 encantado라고 합니다. 네, 내가 여자일 때는 encantada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말하는 사람의 성에 맞춰서. 그래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은 말로 mucho gusto가 있죠. 자, 3번에 igualmente 마찬가지야 라는 겁니다. 너도 주말 잘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4번에 atentamente는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편지글에서 편지를 끝맺음 할 때 격식 있는 편지 있죠. 그런 자리에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편지글에서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잘 안 써요. 친구 사이에는 보통 이제 운베소 같은 말을 쓰거든요. 운베소는 이제 뽀뽀 하나라는 뜻인데 실제로 뽀뽀 하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잘 지내 이렇게 하고 이제 끝맺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이만 줄일게 이런 말 쓰잖아요. 우리 편지에 그런 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텐타멘트는 이제 원래 뜻이 정중하게란 뜻이 있긴 한데 편지글에서는 딱히 뭐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끝맺는 말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텐타멘테. 자, 5번에 에스타 에키보카도 너가 실수했다. 당신이 실수하셨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잘못 거셨어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되셨습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잘 못하셨네요.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주말 잘 보내 이러는데 당신은 실수하셨네요. 무슨 말이에요? 네, 그래서 5번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7번 가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요. 자, 빈칸 브르르 돼 있고요. La nueva profesora de historia 있어요. 자, nueva profesora 하면 새로운 선생님이죠. 여자 선생님. 근데 historia래요. 역사. 그죠? 역사를 가르치는 새로운 여자 선생님이 뭐뭐뭐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creo que 내 생각에는 es muy amable. 굉장히 친절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inteligente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시대요. 자, 이 사이에 있는 에는 무엇이냐? 네, 바로 그리고라는 이라는 단어인데 이 뒤에 여기서처럼 이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게 되면요. 그러면 이 가운데 이가 에로 바뀌어요. 그래서 발음 때문에 이 intelligente 하면 발음이 중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intelligente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amable inteligente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스마트하신 것 같아. Su clase es muy interesante. 그녀의 수업은 굉장히 interesante. 재미있어. 그랬더니 entonces 그렇다면 voy a tomarla. 나고 그걸 수업을 들어야겠다. En el próximo curso. 그래서 다음번 강좌에서 다음 코스에서 한마디로 이제 다음 학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도 다음 학기 그거 들어야지라는 거죠. 자, 여기서 tomar라라는 이제 클래스를 얘기하겠죠. 네. 자, 그러면 뭘 물어봤겠어요? 내 생각에는 선생님이 친절하시고 똑똑하신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어때? 라고 물어봤겠죠. 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qué tal es la nueva profesora? 자, 이 새로운 선생님은 어때? ¿qué tal? 가능하죠. 자, ¿qué te parece? 자, 너에게 뒤에 나온 이런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한마디로 너는 어떻게 생각해? 상대방의 의견 물어보는 겁니다. 얘도 맞고요. ¿Qué opinas de? 했어요. opinar 동사입니다. 자, opinar는 우리 opinion하고 연관지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다, 의견을 갖다 이런 건데 자, 너는 어떤 의견을 갖느냐라는 거죠. 누구누구에 대해서, 새로운 선생님에 대해서. 그죠? 자, ¿qué piensas de? piensas는 이제 pensa르는 얘도 생각하다라는 동사죠. 그래서 너는 이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가능하죠.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은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1번, ¿qué tiene? 자, tiene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가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냥 단순히 ¿qué tiene? 이렇게만 물어보면
어떻게 지내십니까? 무슨 일이세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que tiene la nueva profesora de historia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뜻이 있죠. 자, 새로운 역사 선생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역사 선생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안부를 물어보는 것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 성향을 물어본 거잖아요. 외모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이 정답입니다. 1번은 안부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거예요. 아시죠? 뭘 가지고 있느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표현 제가 이제 의사소통 기능 정리해 놓은 파일에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셨다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겠죠. 네, 그래서 7번은 1번 정답입니다. 8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Pablo, tienes que lavarte las manos 했어요. Pablo, 너는 이거 해야 돼 라는 거죠. 의무 표현이죠. 자, lavarte는 원래 원형이 lavarse죠. 자, 라바르가 씻기다인데 세가 붙으면 씻다죠. 그래서 주어의 무언가, 주어의 신체 부위의 무언가를 씻는다라고 보면 되는데 뒤에 라스 마노스가 붙었어요. 손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파블로 너 손 좀 씻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랬더니 로하고 después de comer 했어요. 자, 로는 앞에서 말한 행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손 씻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 있죠. 저 그거 언제 한대요? después de comer 먹고 나서 할게요. 아, 뭔 소리예요? 여러분, 손이라는 거는 먹기 전에 씻는 거예요. 이거 유치원 때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치원 때 막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습니다 하면서 막 동요 같은 거 배우잖아요. 손 씻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배운 적 있죠? 유치원 때 다 배우잖아요. 근데 무슨 밥 먹고 나서 손을 왜 씻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완전 잘못된 거죠.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손 되게 깨끗이 잘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시사성을 다룬 그런 약간 비스무리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B가 이제 파블로겠죠. 파블로가 저는 먹고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앞뒤로 느낌표가 있습니다. 뭔가 되게 강한 멘트를 날렸어요. 그 다음에 te las lavas ahora mismo. ahora mismo는 지금 당장이죠. 자, te las lavas. 여기서 las는 las manos를 얘기하죠. 손들. 자, 그 다음에 te lavas는 lavarse를 이제 변형시켜서 쓴 거죠. 자, 여기는 lavarte가 온 이유가 앞에 tiener que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lavarte가 온 거고 여기는 변형시켜야 되는 자리죠. 그래서 너는 지금 손을 씻어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vale 알겠습니다. 마마 엄마 그랬어요. 결국에 아들과 엄마의 대화였어요. 자, 아들한테 아들 너 좀 손 좀 씻어라 그랬더니 전 밥 먹고 씻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엄마다고 뭐라고 했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런 말은 없겠죠. 이게 시험에 그런 말은 없겠죠. 자, 그렇지만 그와 비슷한 말이 있어요. 바로 1번입니다. 니 아블라를 말도 꺼내지 마.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제발 좀 씻어라.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니 아블라르. 아블라르가 말하다잖아요. 근데 니는 뭐뭐조차도 하지 마. 이런 의미니까 니 아블라를 하게 되면 말도 꺼내지 마라. 다시 말해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겠죠. de acuerdo. 알겠어입니다. 아니죠. 알겠어 하면은 알겠어. 그래 너는 밥 먹고 씻어라. 그리고 바이러스 냠냠냠 이렇게 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에노라부에나. 자, 에노라부에나는 축하합니다예요. 이거 되게 신박한데요. 엄마가 아들아 손 좀 씻어. 저는 밥 먹고 씻을게요. 축하해. 뭐 약간 좀 놀리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아무튼 축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클라로켓이 물론이죠. 이거는 완전 강한 승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por supuesto 같은 말이에요. 두 개. 그래서 물론이지라는 겁니다. 물론이지 이런 거겠죠. 뭐 엄마 뭘까요? 엄마 근데 넘어갈까요? 네, 뭐 생각이 안 났네요. 엄마 놀다 와도 돼요? 물론이지. 이런 거 되네요. 이런 거. 네. 마지막에 급작스럽게 예문을 떠올렸어요. 네, 그래서 4번, 5번 물론이지. 네, 이런 뜻이고요. 1번은 말도 꺼내지 마라.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강한 부정.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니 아블라르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이미 뜻을 알고 있을 거니까 얘도 쉬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죠. 9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요것도 정말 완전 심플한 위치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has visto mis gafas 했어요. 자, has visto가 이제 동사, 베르 동사, 보다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죠. 그래서 너 봤니? 라고 물어본 거죠. mis gafas, 내 안경. 그래서 너 내 안경 봤어? 라는 거죠. no las veo por ningún lado입니다. 자, 여기서 las는 당연히 이제 gafas를 얘기하겠죠. 나는 안경들을 보지 못한다. 라는 거죠. por ningún lado, 어느 쪽에서도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나는 내 안경을 볼 수가 없어. 못 찾겠어. 라는 거죠. 그랬더니 미라
여기 봐봐. 에스탄, 그 다음에 어디 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림을 보니까 안경이 탁자 밑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탁자 밑에 있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자, 그걸 고르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네바호데, 어디 아래란 뜻이죠. 자, 그러면, 라메사니까 탁자 아래, 탁자 아래에 있는 거죠. 그죠?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나머지들 볼까요? 엔나파렛. 자, 벽에 있다. 벽에 액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벽에 안경이 이렇게 딱 있는 이상하잖아요. 자, 소브레 라메사. 소브레가 뭐뭐 위에란 뜻입니다. 그래서 데바호데의 반대말이겠죠. 자, 뭐뭐 위에는 다른 표현이 또 엔시마데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알고 계셔야 되죠? 엔시마데. 그죠? 그 다음에 엔라메사. 뭐, 요 정도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뭐뭐 위에. 근데 여기는, 탁자 위에는 꽃이 있어요. 그죠? 꽃. 그 다음에 소브레라 메사, 의자 위에는 고민형인가요? 네, 고민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네바호델라시아, 의자 아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웠어요. 그죠? 네, 위치 표현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0번에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것은, 자, 식기도구에 쭉 있고요. 아이도스 테네도레스. 자, 테네도레스는 포크입니다. 자, 포크가 두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뭔가 들어가고 엘 빼게뇨 했어요. 작은 것이요. 자, 포크를 보니까 하나는 좀 더 크고 하나는 좀 더 작아요. 그쵸? 그럼 작은 거에 대해서 뭘 물어봤더니 에스파라엘 포스트레래요. 자, 포스트레는 후식입니다. 자, 그거 후식을 위한 거예요. 라고 했다면 뭘 물어봤겠어요? 작은 포크는 뭐에다 써요? 라고 물어봤겠죠? 자, 용도를 물어보는 거 5번이죠. Para qué sirve? 이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자, Para qué sirve el pequeño? 작은 포크는 어디에 써요? 라고 하는 거죠. 5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들 볼까요? ¿De qué es? 했어요. 자, ¿de qué es?는요, 뭘로 만들어졌느냐라는 겁니다. 작은 포크는 뭘로 만들었어요? 뭐, 스테인레스로 만들었어요. 뭐, 뭘로, 이겠죠? 자, 그래서 재료, 이런 걸 물어보는 거고요. 아que sabe입니다. 자, 사베르 동사가 원래 알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자, 근데 다른 뜻이 하나 또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사베르 해가지고 어떤 맛이 나답니다. 그러면 아que sabe면, 무슨 맛이 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que sabe el pequeño. 그럼 작은 포크는 무슨 맛이에요? 포크 맛이겠죠. 포크 맛이 뭐겠어요? 아무 맛 안 나겠죠. 뭔 소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맛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 주스 맛이라든지 음식 맛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2번 완전 이상한 거. 2번 고르신 분들은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어요. 2번은 지금 정말 아니에요. 2번은 3번 꼬모세 디세. 자, 꼬모세 디세는요, 뒤에 나온 이런 거를 어떻게 말하나요? 라는 겁니다. 이럴 때 씁니다. 꼬모세 디세 안녕 en español. 그러면 안녕을 스페인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네, 그래서 como se dice는 명칭 같은 거 물어볼 때 쓰는 건데, 자, 작은 거를 뭐라고 하나요? 그러면 이름을 얘기해야겠죠. 뭐 tenedor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자, para quién es 했어요. para는 누구를 위한, 뭐뭐를 위한, 어디를 향해 이런 건데, 자, 누구를 위한 거냐니까 한마디로 이 작은 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나오겠죠. 후안 거야, 아니면 뭐 누구 거야, 뭐 아나 거야, 마리아 거야, 이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용도니까 para qué sirve. 요게 정답입니다. sirve는 우리 세르비르라는 동사의 변형인데, 뭔가 제공하다, 그 다음에 뭔가 서비스하다, 뭐 서빙하다, 봉사하다, 요런 의미인데, 요런 지금 이 뺏게뇨, 작은 포크가 어떤 거를 위해서 제공을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이제, 어떤 용도를 주느냐. 약간 한국어가 안 되네요. 네,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크라는 단어는 이제 떼네도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나온 식기도구 볼까요? 접시 뭐라고 하죠? 접시 스페인어로 플라토라고 하죠. 자, 얘는 이제 영어의 디시 같은 걸로 음식이란 뜻도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영어에서도 my dish 하면 내 접시도 되지만 나의 음식도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플라토. 접시도 되고 음식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이프가 있어요. 나이프. 네, 나이프는 우리 꾸치요라고 합니다. 꾸치요. 근데 사실 단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꾸치요. 그래서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어떤 학생분이 꾸치요 나이프 꾹 찌른다 이렇게 외우는데 약간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꾸치요 약간 물론 그 이제 그런 꾹 찌르는 그 칼도 꾸치요라고 해요. 근데 이 좋은 뜻 많잖아요. 이게 음식 고기 썰 때 쓰는 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꾹 찌르는 칼 약간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뭐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꾸치요 칼 나이프를 뜻해요. 자, 그래서 이제 식기도구를 보고 이제 푸는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제 저렇게 되니까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예전에 그런 거 배운 적 있잖아요. 중학교 때였나? 이런 거. 그 이제 포크 이제 이렇게 나이프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먹고 나면 가져간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장자리 것도 먹고 그런 순서를 막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근데 남은 게 없어요.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포크 나이프 문화가 아니니까 그냥 숟가락 젓가락이잖아요. 되게 심플하게. 그래서 숟가락 먹고 젓가락 먹고 하면 되잖아요. 젓가락 막 엄청 많아요. 마지막 젓가락부터 이렇게 꺼내서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약간 서양 문화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지막 것부터 먹으면 된다라는 걸 배웠지만 서양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마지막 것부터 먹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그런 레스토랑은 굉장히 럭셔리한 레스토랑인가? 내가 간 곳은 그냥 저렴이 레스토랑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부터 들어가지고 막 그 클래식 음악 나오면서 따라라라 막 이렇게 써놓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생각했는데 제가 실제로 여행 갔을 때는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참 슬프네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돈 많이 내는 그런 레스토랑 가면 아마 가장자리부터 먹어야 되는 그런 순서를 떠올려야 되는 그런 레스토랑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 이제 이게 코로나가 빨리 풀려야지 이제 그런 여행을 가겠죠. 네,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럴 때가 되면 아마 이 음식, 이 사진을 떠올리면서 아, 맞아. 그때 이런 걸 배웠어서 이런 날이 오길 바라야겠죠. 네, 정답 5번입니다. 네.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입니다. 자, 이제 보기에 이제 4가지 항목이 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 고르는 건데 얘도 사실 너무 쉬웠어요. 왜냐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한 번씩 다 본 거예요. 네. 자, 볼게요. 1번 A가 perdón, 실례합니다. ¿Me puede decir dónde está la biblioteca, por favor? 했어요. 자, por favor이라고 했다는 건 뭔가 부탁한 거예요. 그죠? 뭔가 이거 해주실래요? 이렇게요. 자, 나에게 puede decir 말해줄 수 있어요? ¿Dónde está la biblioteca? 자, biblioteca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여러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이죠.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아니고 요새 도서관도 되게 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 뭐 문 닫았다가 열었다가 그죠? 자, 어쨌든 도서관 요즘은 이제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가는 이유는 스터디 카페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가는 이유도 있지만 거기 가면 음료도 공짜, 그다음에 친구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빠르고 굉장히 천국이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너무 좋잖아요, 그죠? 도서관은 약간 좀 삭막하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비블리오테카는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도서관이 어디 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래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B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de aquí 여기서 C가 recto 직진하세요. hasta el final de la calle. 길 끝까지.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B가 지금 길을 얘기해 줬으니까 A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승낙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럼요. 길 여기서 쭉 직진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allí está.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지금 B가 한 말은 A가 이렇게 해주실래요? 했을 때 물론이죠 라고 얘기한 거를 고르시면 되겠죠. 자, A, B, C, D 중에 A와 B는요 같은 뜻입니다. de nada, no hay de qué. 천만에요. 누군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을 때 천만에요. 별 말씀을요. 이란 뜻으로 de nada, no hay de qué 하시면 돼요. 둘 같은 뜻이에요. 자, C와 D가 또 같은 뜻입니다. desde luego, con mucho gusto, 물론이죠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빈칸에는 C와 D가 들어가야 되니까 5번이 정답이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muchas gracias,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요 다음에 이제 얘네들 말하면 돼요. 천만에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A와 B는 천만에요. C와 D는 물론이지 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기본적인 표현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스페인어로 대화를 할 때도 이 정도는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어요. 12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oye, 이보세요. Podemos cambiar la hora de la cita del jueves 했어요. 자, podemos니까 이제 우리겠죠. 그러면 이봐, 우리 cambiar, 바꾸다, 변경하다 라는 뜻입니다. la hora, 자, 시간을 바꿀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죠. de la cita, cita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속. 자, 그리고 그 뒤에 del jueves, 목요일. 그래서 우리 목요일 날 만나는 약속 시간을 좀 바꿀 수 있을까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otra vez. 자, otra vez는 또란 뜻입니다. 또 한 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번 바꿨나 봐요. 상습범이네. 네, 그래서 시간을 계속 바꾼 거죠. 그래서 또 바꾼다고 이런 의미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고요. Es la única hora a la que puedo ir.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야, 그때가. 라는 거죠. 그럼 결론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es fácil. 쉽지.
그럼 바꾸셔야죠. 근데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menos mal. 그러니까 좀 화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저 생각해보니까 내가 갑자기 화를 냈나? 이게 화는 게 아니에요. menos mal. 다행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뭐 그런 건 여기 뭐 이렇게 상황에 전혀 맞지 않잖아요. 바꿀 수 있어. 그러면 다행이다. 이렇게 가야겠죠. 자, enseguida. 지금 바로, 즉시. 이런 뜻입니다. 언제 쓰냐면요. 웨이터한테 저 계산서 좀 가져다 주실래요? La cuenta por favor. enseguida.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자, es imposible. 네, impossible 하다. 불가능하다. 4번이 정답이겠죠. muy buena idea. 아주 좋은 생각이네. 내가 유일하게 갈 수 있는 시간인데 뭔 소리야 이런 거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안 된다 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13번 가볼게요. 식물보관소 El Hotel Pepe에 관한 광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식물 보관소가 있나 봐요, 여러분. 이게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데, 식물을 이제 여러분 요즘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식물을 가꾸는 분들 많잖아요. 그 식물들을 대신 보관해 주는 거죠. 이 장기 여행을 가시는 분들한테 이게 펫시터처럼, 그러니까 요즘 이제 펫 하면은 이제 애완동물 생각하는데 애완식물도 있나 봐요. 제가 최근에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돌을 이렇게 애완돌 해가지고 이게 막 키우시는 그 연예인을 봤어요. 이 모 프로그램에 해가지고 애완돌 말해서 막 이게 향기도 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애완 뭐 돌, 애완 식물, 애완 동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을 내가 여행 가서 집을 비울 사이에 봐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식물 보관소, 식물 보관해 주나 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광고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No sabes dónde dejar tus plantas durante las vacaciones. 자, no sabes 너는 모르니 dónde dejar 어디다 둬야 할지 너의 식물들을 durante las vacaciones 휴가 기간 동안. 자, 이 광고가 약간 문구가 원래잖아요. 당신은 이런 걸 알고 계시나요? 이게 약간 놀리듯이 그죠? 당신은 여러분의 식물을 어디다 두실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이러면서 여기 오세요. 막 이렇게요. 약간 광고를 어떻게 보면 약간 깐족깐족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 너의 식물들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지. 자, 그다음에 aquí hay un hotel especial para plantas. 자, 여기 식물들을 위한 특별한 호텔이 있어요. El Hotel Pepe입니다. 빼빼 호텔이래요. 자, en el piso bajo del centro comercial El Sol. El Sol이라는 centro comercial 하면 이제 쇼핑몰입니다. 그 쇼핑몰의 아래층에 있다라는 거죠. 위치 나왔어요. un euro al día por planta입니다. 가격인데 1유로예요. al día 하루에죠. por planta 하나 식물당. 식물 하나당 하루에 1유로면 우리나라로 한 1,300원 정도 돼요. 나쁘지는 않네요. 네, 그래서 뭐 한 10일 하면 13,000원 이게 식물 하나당. 식물이 10개요. 13만 원? 식물이 그럼 좀 비싸네요. 네, 근데 아무튼 뭐 하나 정도는 네, 괜찮지 않을까요? 네. 자, abierto del 1 de junio al 31 de agosto. 자, abierto면은 이제 abrir 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됐으니까 열려져 있다라는 의미겠죠. 자, 훈이오면 6월이죠. 6월 1일부터 그다음에 아고스토 8월 31일까지 오픈되어 있다. 일단 휴가 기간에 딱 오픈하나 봐요. Reservas por teléfono. 예약은 전화로. 전화번호 이렇게 쭉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나오지 않은 것을 고르면 돼요. 1번 보관 수량 안 나왔잖아요. 몇 개 보관할 수 있어요? 라는 말 없었잖아요. 1번이 정답이죠. 예약 방법 전화로 하시래요. 자, 이용 기간은 여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용 요금 하루에 식물 하나당 1유로 나왔습니다. 보관소 위치는 엘솔 쇼핑몰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 나왔는데 보관 수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네. 저는 사실 식물 잘 못 키워요. 식물 키웠다 하면 다 죽여가지고 식물에게 미안해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하죠. 식물 잘 안 키우는데 이 식물 보는 건 좋아요. 예쁘네. 근데 저희 집에 갖고 오면 다 죽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이 약간 식물하고 안 맞나 봐요. 저랑 안 맞는 거는 아니겠죠. 네. 식물 보관소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약간 신박한 내용이었어요. 자, 14번이요. 글의 내용으로 보아 미추를 표현한 그림은 미추를 고르세요. 미추. 자, estos son los 5 gatos que tenemos en casa. 자, 얘네들이 5마리의 지금 고양이들이에요. 근데 그 고양이들이 누구냐? Tenemos en casa. 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마도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5마리 고양이들이 여기 뜨뜨뜨뜨 있어요. El que está jugando con la pelota es Michu. 했어요. 자, el que 이제 누군가를 가리키는 거죠. 자, está jugando. 후가르 동사입니다. 놀다라는 동사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쓴 거죠. 놀고 있는 겁니다. con la pelota. pelota 공이에요. 공.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애가 바로 미추래요. Mi favorito.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예요. 자, 그러면 지금 A부터 E까지 중에 공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B죠. 네, 공.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A는 지금 자는 건가요? 네. 그 다음에 B는 공 가지고 놀고, C는 발을 핥고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네. D는 이게 뭐죠? 네. 이거 무슨 자세라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요가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제가 고양이를 잘 모르기도 하고 고양이 별로 사실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약간 고양이와 개 중에 고르면 전 당연히 개를 고릅니다. 개 하니까 좀 그냥 강아지를 고릅니다. 왜냐면 고양이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보여도 약간 깜짝깜짝 잘 놀래요. 얘가 심장이 좀 약한 편이어가지고 이게 잘 놀래는데 고양이는 약간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막 이게 막 이게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후드? 거기 위에까지 막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막 너무 다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막 약간 어슬렁 다니는 그런 게 너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올 거면 확 오든가, 그래야 되는데 약간 뭐 슬렁슬렁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자체가 너무 별로예요, 저는. 네, 그래서 고양이보다 강아지는 그래도 본인이 어디 있다고 막 엄청 어필하잖아요.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네, 근데 고양이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어서 저는 고양이를 사실 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 자세 뭐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 자세입니다. 이는 지금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식사 중. 네. 그래서 정답은 B입니다. 공 가지고 놀고 있는 거. 예전에 이런 강아지가 한번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고양이로 탈바꿈했네요. 정답은 2번이에요. 15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como ha sido tu viaje a Cancún입니다. 자, 아시도는 우리 세르 동사의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como 그다음에 세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거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자, 아시도니까 이제 뭐뭐였던 거죠. 자, 그러면 너의 깐쿤으로의 여행은 어땠어? 라고 본 거죠. 지금 B가 깐쿤으로 여행 갔었나 봐요. 그래서 너 깐쿤 여행 간 거 어땠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no he podido ir por el trabajo. no he podido. 자, he podido는 poder 동사입니다. 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영어의 can이란 동사죠. 자, 갈 수 없었다라는 거죠. ir으니까 뒤에. 자, 왜 못 갔느냐? por el trabajo. 일 때문에. 그래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갔다. 여러분,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 갔대요. 이게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러면 아마 일을 관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왜냐면 여행 가려면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약간 악순환인 것 같아요. 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해서 여행을 못 가고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슬픈 현실. 자, 어쨌든 내가 그래서 B가 지금 결론은 일 때문에 못 갔어요, 여행을. 자, 그러면 A가 뭐라고 얘기해 줬어요?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그걸 고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5번이죠. Que lástima. 안 됐다. 안타깝다. 그렇죠? 자, el año que viene vas sin duda 했어요. el año que viene는 오는 해니까 내년에 다음 해에는 이렇게 보면 되죠. vas 너는 가다라는 거죠. sin duda 의심 없이니까 반드시 틀림없이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해에는 넌 갈 거야 라는 거죠. 자,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Que lástima.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자, 1번에 bravo. 멋있네요. 친구가 여행을 못 갔대요. bravo. 딱 여러분도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친구가 뭐 못했다면 친구의 불행은 나의 행복. bravo. 이런데 이건 사실 여러분 생각에서는 뭐 되지 않아요? 친구끼리? 근데 이거는 약간 정상적인 마인드로, 그렇다고 여러분 비정상이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현실적으로 이제 보셔야죠. 그래서 브라보는 안 되죠. 에스토펜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해. 뭐가 훌륭해요? Que bueno. 잘 됐네. Que suerte. 운이 좋네. 다 염장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좋은 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안 됐다. 그죠? 사실 뭐 이걸 몰라도 1번, 2번, 3번, 4번, 5번을 딱 보면 5번은 정말 안 좋은 거고 1번부터 4번은 좋은 거잖아요. 그럼 5번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고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되죠. 그건 너무 약간 조금 위험성이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이 다 읽어봐야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16번이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올라 빠꼬 안녕.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B의 대답을 보면 되겠죠. Hola, Sebastián. Bien, como siempre 했어요. 세바스티안 안녕. 잘 지내. Como siempre. 평소처럼. 자, 그럼 뭐 물어봤겠어요? 어떻게 지내? 안부를 물어봤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해석 먼저 할게요. Estás ocupado. 너 바빠. Si tienes tiempo, tomamos un café 했어요. 너 시간 좀 된다면 우리 차 한잔 하자라고 했어요. 리스토 알겠어 라는 거면 리스토 난 준비돼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좋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안부를 묻는 표현과 아닌 것을 구분하면 되겠죠.
깨아이, 무슨 일 있니? 무슨 일 있어? 잘 지내? 이런 의미입니다. 자, 꼬모떼바, 어떻게 흘러가니? 다시 말해서, 너 주변 일은 어때? 이런 거 한마디로 잘 지내니? 물어볼 수 있죠. 꼬모 안다스,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르 동사가 걸어다니다, 거닐다, 이런 뜻인데, 너는 어떻게 걸어다니니? 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근황, 물어보는 거죠. 꼬모떼 엔꾸엔트라스, 너 어때? 이렇게 상대방의 컨디션, 이런 걸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4번, 꽌또 때 내봅니다. 자, 내가 너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갑자기 빚쟁이가 나왔어요. 그게 아니고, 자,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내가 너에게 얼마를 줘야 되냐? 다시 말해서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에요. 가격 묻는 거예요. 물론 친구한테 빚을 져가지고 내가 너한테 얼마 빚졌지?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이게 스페인어 수능 시험이고 이 건전한 이 고등학교 여러분들에게 이게 어울리는 내용이 나오겠지. 내가 너한테 얼마를 빚졌니? 라는 말이 시험에 나오겠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얼마예요?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닙니다. 여기서는. 네, 빠꼬를 만나자마자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나머지 1, 2, 3, 5번은 안부 물어보는 편입니다. 아시겠죠? 묶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자, 17번 가보죠. 빈칸에 들어가면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거죠. 순서 배열입니다. 자, 얘도 사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봤던 상황이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쉽게 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특히나 전부 다 지금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대답을 보시면 되니까요. 그죠? A가 Buenos días. 아침에 하는 인사죠. 안녕하세요. 자, 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Hola, busco un ordenador portátil 했어요. 내가 지금 찾고 있대요. busco 하면은 찾다라는 buscar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있어요. 오르데나돌은 컴퓨터인데 portátil 휴대용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노트북 같은 거죠. 랩탑. 네. 자, 내가 노트북을 찾고 있어요. 한마디로 노트북 좀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A가 뭘 물어봤겠어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그죠? 자, le ayudo en algo. 이게 정답이겠죠. 네. 자, 그 다음에 muy bien, 좋습니다. Este es uno de los modelos más vendidos 했어요. 요게 어떤 모델 중에 하나래요. 근데 어떤 모델이냐? más vendidos. 자, vendidos는 vender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vender가 팔다예요. vendidos는 팔린이죠. 그래서 요게 가장 잘 팔린 모델 중에 하나예요. 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요게 제일 잘 팔려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B가 또 질문을 합니다. 대답이 son 1.500 euros입니다. 그러면 1.500이니까 1,500이라는 숫자죠. 1,500유로예요. 라고 가격 물어봤겠죠. 얼마예요? 자, cuánto cuesta. 그죠? 얘가 두 번째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숫자를 써야겠네요. 바본가 봐요. 네, 이게 1번, 얘가 2번. 그죠? 자, 그랬더니 es un poco caro. 좀 비싸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뭔가를 다시 물어봐요. Pues le recomiendo aquel. 그러면 당신에게 저거를 추천합니다. 라는 거죠. pesa un poco más. pesa는 무게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는 조금 더 나가는데 pero 하지만 solo cuesta 1,000 euros. 근데 가격은 1,000유로밖에 안 해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더 싸다라는 거죠. 그러면 B가 뭘 얘기했겠어요? 좀 비싸니까 조금 저렴한 거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게 바로 마지막 거죠. 그래서 tiene uno más barato. 가지고 있나요? 어떤 거요? 이 이제 ordenador portátil이겠죠. 자, 그건데 más barato. 그러니까 좀 더 저렴한, 좀 더 싼.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1,000유로짜리를 이제 권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gracias, voy a pensarlo. 감사합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B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면 B는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근데 저라면 안 샀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안 살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나중에 살게요. 이렇게 얘기 못하니까 생각해볼게요 하고 이제 안 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궁금하긴 하네요. 샀을지 안 샀을지. 네, TMI죠. 네. 자, 보기의 순서는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B, A, C, 이렇게 가야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너무 내용이 쉽다 보니까 그냥 쭉 읽으면서 바로 풀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은, 자, 보기를 먼저 해석하신 다음에 역으로 이렇게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게 조금 더 안전하게 푸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내용이 너무 어려울 때는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너무 쉬운 내용들이었고, 이미 한 번씩 다 봤던 내용들이라서 여러분 보면서 바로바로 푸는 것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할게요. 무인 주문 결제 시스템 화면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 사실 이 문제 보고 굉장히 대단한데 이런 생각했어요. 요즘 이 언택트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게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이게 주문하지 않고 이게 키오스코라고 하죠. 키오스크에다가 이게 탁탁탁 해가지고 주문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페인도 당연히 이제 도입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요런 이제 화면이 보이고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걸 이제 여러분 물어보는 건데
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시사성이 100%인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빠가 악기입니다. 빠가 악기는 여기서 지불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contar 했다. 자, contar 했다는 신용카드로 또는 en efectivo. 자, en efectivo는 진짜 너무너무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현금으로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여기서 지불하세요. 카드든 현금이든 이란 뜻이죠. 자, 품목을 볼까요? 아구와 물입니다. 후고 대 우바. 자, 우바는 포도인데 후고가 주스죠. 그래서 포도 주스. 그다음에 카페 델 디아. 오늘의 커피입니다. 레프레스코스. 이제 음료수들이에요. 뭐 코크라든지 뭐 사이다 이런 거요. 후고 된 나랑하. 같은 후고니까 주스겠죠. 나랑하 오렌지입니다. 그다음에 카페 콘 이엘로. 자, 이엘로는 얼음이에요. 그러면 카페 콘 이엘로 하면 얼음이 든 커피니까 아이스 커피를 얘기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품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오르덴 나의 주문이라는 뜻이에요. 주문. 내가 주문한 거는 후고된 나랑하 이제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나 봐요. 2개 해가지고 50 네, 이게 유로는 아니죠. 네, 2개예요. 꼬메라끼. 자, 꼬메라끼는요 여기서 먹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제 매장에서 먹고 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딸 해가지고 이제 총 가격하고 깐셀라르는 취소. 베디르는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 취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꼬메르아끼 여기서 먹는 거잖아요. 테이크아웃 할게요 라는 뜻은 빠라 예바르입니다. 예바르는 가지고 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 주문하는 거니까 포장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에 갔어요. 스페인에. 뭐 버거땡이라든지 아니면 맥도날땡이라든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면은 마지막에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빠라 예발? 오 꼬메라끼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빠라 예발 하면은 가져갈 거예요. 포장해 주세요. 꼬메라끼 하면은 이제 포장 안 한 채로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요건 반드시 물어봅니다. 네, 그래서 꼬메라끼 여기서 드실 건가요? 빠라 예발을 가지고 가실 건가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화면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물을 주문하고 있다. 아니죠. 지금 오렌지 주스 주문하고 있죠. 카페라떼를 판매한다. 카페라떼는 없어요. 카페라떼는 뭐예요? 카페라떼. 카페라떼는 카페 콘 레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레체가 우유예요, 우유. 이제 라떼가 이제 우유란 단어인데 걔는 이제 이탈리아어고요. 이 레체가 이제 스페인어로 우유입니다. 그래서 카페 콘 레체면은 커피와 우유가 섞인 카페라떼를 얘기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없어요. 수박 주스를 판매한다. 수박 주스. 수박이라는 단어는 스페인어로 산디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디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포도, 오렌지만 팔죠. 포장 주문을 하고 있다. 아니죠. 꼬메라끼 했으니까 여기서 먹겠다라는 거죠. 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en efectivo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신박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죠? 자, 19번 가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Dónde cenamos mañana? 우리 내일 저녁 어디서 먹어? 라고 했더니 En el restaurante de Miguel. 미겔 레스토랑에서 먹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A가 뭐라고 질문했고요. Tomas el autobús número 7. 7번 버스를 타. 그리고 bajas en la calle San Martín. San Martín 거리에서 내려라고 했어요. 그러면 A가 뭐 물었겠어요? 어떻게 가? 라고 했겠죠? 자, 5번이 정답이죠. ¿Cómo puedo llegar allí? 거기 내가 어떻게 도착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어떻게 가? 라고 물어본 거죠. 자, 1번에 para cuando 언제를 위해서 이거 예약할 때 써요. 테이블 하나 예약할 수 있어요. 언제요? 라고 할 때 para cuando. 자, a nombre de quién? 자, 요거는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예약자의 이름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는 거고요. ¿Cuántos más vienen? 하면 얼마나 더 오느냐?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초대한 사람이 다 안 왔는데 앞으로 더 올 거야 그러면 몇 명이나 더 오는데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4번에 para cuántas personas. 자, 몇 명을 위한 거냐? 한마디로 인원수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20번 가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 이제 스마트폰 화면이고요. 모자를 2개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더니 Me gusta más la blanca. 저는 흰색이 더 마음에 들어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뭐 물어봤겠죠? 어떤 게 더 마음에 드느냐? 라고 물어봤겠죠? 네, 2번이요. ¿Cuál prefieres? 어떤 걸 더 선호하느냐? 라는 뜻으로 우리 preferir 동사요. 네, 더 좋아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me gusta más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de quién son, 누구의 것이냐, 소유자가 누구인지. 자, como quedamos, 우리 어떻게 만나? 약속 장소 정하는 거고요. cuál es tu talla, 자, talla, 사이즈입니다. 너의 사이즈는 무엇이냐 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donde las venden, 어디서 그것들을 파느냐? 그래서 어디서 팔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뭐가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자, 21번에요. 크리스티나에 관한 글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 네. 크리스티나 es de Lima y tiene 24 años 했어요. 크리스티나는 리마에서 온 사람이에요. 네, 리마는 페루, 그죠? 자, 그 다음에 tiene 24 años니까 24라는 숫자고 24살이다 라는 거겠죠? Por las mañanas trabaja en una oficina de turismo y por las tardes aprende coreano en una escuela 했어요. Por las mañanas는 오전에, 그죠? 오전에는 일을 한대요. En una oficina de turismo, 관광 안내소에서 일을 한대요. Por las tardes, 오후가 되면은요, 배워요. 뭘 배우느냐? coreano, 한국어를 배운대요. En una escuela, 어떤 학교에서, 그죠? 자, quiere visitar Corea algún día porque le encanta la cultura coreana. 자, 여기까지 먼저 보실게요. 자, quiere visitar, 방문하고 싶어 해요. 이 크리스티나가 어디를요? 한국을, 코레아. 자, 알군디아, 언젠가, 그죠? 자,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le encanta la cultura coreana. 그녀는 한국 문화를 너무너무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encanta. 네, 구스타르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거죠. 자, 근데 어떤 거냐? la lengua, 이제 한글, 이런 거 좋아하고요. el K-pop 좋아한대요. 네, 그 다음에 이 sobre todo la comida. 무엇보다도 음식, 한국 음식 좋아한대요. sobre todo, 무엇보다도 란 뜻입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de donde es, 어디서 왔나요? 국적을 얘기하는 거죠. 리마에서 왔어요. 여기 적혀있죠. 자, donde trabaja, 어디서 일하나요? 네, 여기 이제 oficina de turismo 있죠. 직장이 어딘지 물어본 거예요. 자, ¿qué quiere ser? 자, 무엇이 되고 싶나요? 장래 희망 물어보는 겁니다. 장래 희망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cuántos años tiene? 몇 살이에요? 나이 물어보는 겁니다. 24살이래요. 자, ¿qué lengua aprende? 어떤 언어를 배우나요? 한국어. 그렇죠? 한국어 배우는지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답 3번이죠. 3번은 안 나왔어요. 장래 희망 안 나왔으니까. 그죠? 얘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일반 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고 여기서 문제를 푼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나왔던 거예요. 그죠? 자, 22번이요.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음식은 이제 여기서부터 문화 독해인데 사실 얘는요. 사진만 보고라도 저 사진의 음식을 알고 있다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빠에야입니다. 빠에야. 여러분 스페인 유명한 빠에야 아시죠? 해산물 볶음밥. 이 사진을 보면 빠에야예요. 누가 봐도 빠에야. 그럼 2번 고르면 되는데 사실 글하고 다른 걸 넣진 않잖아요. 사진을. 그래서 사실 그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 이제 또 해석을 해봐야겠죠. 제가 여기서 자 그림 한번 보세요. 빠에야. 넘어가면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대충 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읽어드릴게요. 자, es un plato español muy conocido, quizá el más popular. 자, 플라토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린 접시란 뜻도 되고 음식도 돼요. 자, 스페인의 음식입니다. muy conocido, 굉장히 알려진, 그죠? 자, quizá는 아마도입니다. 아마도 el más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음식일 거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스페인에서 가장 인기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알려진 음식 paella, 그죠? 네. Muchos turistas que visitan el país lo prueban.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 누구냐? 나라를 방문하는, 한마디로 스페인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그것을 프로에반 맛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맛보죠. 스페인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렇죠? 자, este plato, 이 음식은요, se prepara con varios ingredientes. 자, 이 음식은 만들어진대요. 만들어지는데 여러 다양한 ingredientes, 재료, 성분 여기 적혀있어요. 친절하게. 그래서 다양한 재료들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음식입니다. carne, 고기, 육류요. pescado, 생선. mariscos, 해산물. verduras, 야채들요. etcétera, 기타 등등등. pero, 하지만 nunca puede faltarle el arroz. 절대 놓칠 수 없어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뭘 빼놓을 수 없어요? el arroz, 쌀입니다. 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친숙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빠에야예요. 왜냐? 쌀로 만드니까. 우리 쌀 먹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쌀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El que le da su típico color amarillo es el azafrán 했어요. 자, el que 무언가죠. 이 뒤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겠죠. 자, 그의 독특한 색깔,
노란색. 특유의 노란 색깔을 그 음식에게 주는 것. 네, 그게 바로 아사프란이래요. 아사프란은 사프란이라는 향신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싼 향신료라고 알려져 있는데 스페인은 막 엄청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도 엄청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프란 이제 빠에야 만들 때 넣었는데 사실 약간 좀 그래요. 네, 약간 맛이 좀 네, 약간 뭐 비누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맛은 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비싸다라고 해가지고 스페인에 갔을 때 비싸니까 많이 사가야지 많이 갖고 왔는데 빠에야를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스페인 사람도 아니고 맨날 빠에야를 먹진 않겠죠. 그래서 가끔씩 먹는데 네, 아무튼 네, 아사프란, 네, 사프란이라는 향신료입니다. 스페인에 가시면 꼭 사오세요. 자, 1번의 또르타는요, 그겁니다. 뭘까요? 이게 동그라미 같은 약간 케이크 느낌의, 그 다음에, 또르타 해가지고,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팬케이크 같은 느낌의 음식. 아무튼 얘는, 우리 스페인의 특유의 그런 음식이라고 하기엔 좀 힘들어요. 또르타. 자, 그 다음에, 빠에야. 빠에야가 이제 바로 이 해산물 볶음밥. 가스파초는 이제 토마토 스프인데요. 차가운 토마토 스프입니다. 그래서 얘도 스페인 음식이긴 한데요. 토마토를 갈고요. 그 다음에 오이, 그 다음에 식초 이런 걸 넣어가지고 차갑게 만든 스프가 바로 가스파초입니다. 자, 또르띠아. 또르띠아는 이제 그거죠. 우리 따코 만들 때 쓰는 거 있죠. 네, 그것도 되고요. 스페인에서는요, 이 또르띠아가 이제 계란하고 그 다음에 감자 이런 거 으깨가지고 두툼하게 부친 부침개 느낌 음식이 또르띠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엠파나다. 자, 엠파나다는 엠파나다라는 음식으로 이제 주로 남미에서 많이 먹는데 만두 모양의 이렇게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다 한 번씩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우리 이제 문화 독해 파트에서 나왔던 것들입니다. 정답은 2번이요. 자, 23번.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얘도 여러 번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En español usan usted en situaciones formales y tú o vos en las informales. 자, 스페인어에서는 사용한대요. usted. usted 단어를 사용하는데 언제 사용하느냐? 상황은 상황인데 포르말 하면은 격식적인, 그러니까 격식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이 바로 우스tet입니다. 그리고 뚜나 보스는 비격식인 자리에서 쓴다라고 하는 거죠. En países como España, Cuba y México, la gente utiliza entre amigos tú. Y en Argentina, Uruguay y Paraguay, vos. 자, 이제 나라들인데, 자, 스페인이나 쿠바나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사용해요. utiliza 하면은, 활용하다, 사용하다, 이런 의미죠. entre amigos, 친구 간에요. 친구들끼리 뚜를 활용한대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나 파라과이에서는 vos라는 말을 쓴대요. al usar vos. 자, al usar을 사용할 때라는 거죠. 자, vos를 사용할 때 se cambia la forma del verbo. 자, la forma del verbo니까 verbo 동사를 변형시켜서 써야 된다라는 거죠. 자, por ejemplo, 예를 들면 se dice tú eres en España y en Argentina vos sos. 자, 예를 들어서 tú eres라고 말을 한대요. 스페인에서는요. 근데 아르헨티나에서는 vos sos라고 해요. 그래서 tú라는 단어를 쓸 때는 동사가 eres가 되고 vos를 쓸 때는 sos가 된다. 이런 의미겠죠? Utilizar vos en vez de tú se conoce con el nombre de voseo입니다. 자, utilizar 사용하는 것이겠죠. 이제 동사 원형으로 왔으니까 명사처럼. 자, vos를 사용하는 것이요. en vez de 뭐뭐 대신에입니다. tú 대신에 vos를 사용하는 것은 se conoce 알려져 있대요. con el nombre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대요. 그 이름이 뭐냐? 모세오라는 이름으로요. 그래서 en vez de라는 거, 뭐뭐 대신에 같은 말이 en lugar de도 있어요. 자,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usted, tú, vos 이런 단어들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우리. 자, 보기에서 tú와 vos의 동사 변형은 동일하다. 아니죠. 여기 보시면 tú는 eres고 vos는 sos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자, voseo는 vos 대신 tú의 사용을 일컫는다. 반대입니다. tú 대신 vos를 사용하는 게 voseo죠. 그래서 반대로 했으니까 틀렸고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친구 사이에서 vos를 쓴다. 그렇죠. 여기 써 있죠. en Argentina, vos 이렇게요. 맞는 거고요. 스페인에서는 격식을 갖춘 인칭으로 usted 쓴다. 제일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정답은 C와 D, 5번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여러분 한번 봤던 내용일 수 있으니까 그냥 술술술 이렇게 풀렸겠죠. 전혀 어려운 단어도 없었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24번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에 관한 글의 중심 내용을 알맞은 것은 자, 볼게요.
Has escuchado hablar del equipo merengue? 자, has escuchado는 escuchar 동사예요. 듣다라는 동사죠. 자, 들어봤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제 경험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 escuchar의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자, 말하는 것을 들어봤느냐? 뭐뭐에 대해서요. equipo merengue, 메렝게 팀이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자, este es otro nombre del equipo de fútbol Real Madrid. 자, 레알 마드리드 축구팀의 다른 이름이 바로 equipo merengue래요. 자, el merengue es un rico dulce de color blanco que se hace con clara de huevo y azúcares요. 자, 이제 메렝게가 뭔지를 설명해 줘요. 메렝게는 un rico dulce, 굉장히 달콤한 건데 de color blanco, 흰색. 그래서 하얀색의 굉장히 달콤한 어떤 이제 음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se hace,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con clara de huevo. huevo가 달걀인데 그 중에서도 clara 예요. 그러면 밝은 달걀, 달걀의 흰자를 얘기합니다. 흰자. 달걀 흰자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아수카를, 설탕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과 달걀 흰자를 막 섞어가지고 만든 게 뭐냐? 머랭 아시죠? 머랭. 네, 머랭을 스페인어로 메렝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온 김에 제가 노른자 알려드릴게요. 노른자 예마라고 해요. 예마. 예마. 이런 이제 음식과 관련된 단어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여러분 이제 뭐죠? 메뉴판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마 이런 거 달걀 노른자구나 이런 거 알면 좋잖아요. 근데 모르면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시키면 이제 막 이상한 거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돈 내고 먹는 음식인데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알고 계시면 네, 되겠죠? 자, 그다음에 el equipo madrileño lleva puesta una camiseta del mismo color del merengue. 자, el equipo madrileño 이제 마드리드 팀이 lleva puesta como una camiseta, 이 티셔츠를 입고 이제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티셔츠가 같은 색이에요. 누구와? 메렝게요. 그래서 머랭과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이제 출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 이름이 붙었나 봐요. Por esto el Real Madrid tiene este nombre desde 1920. 자, 그래서 이 레알 마드리드가 이 이름을 1920년부터 쭉 같이 이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Hoy en día, 오늘날 el equipo merengue es amado por muchas personas en España y en el extranjero. 그죠? 자, 오늘날 메렝게 팀, 그죠? 이 equipo merengue라는 거는 es amado por, 자, 누구누구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muchas personas, 많은 사람들이요. 스페인에서 그리고 그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레알 마드리드 팀 응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자, 뭐에 관한 얘기인가요? 바로 레알 마드리드 팀의 별칭의 유래에 대해서 말한 거죠. 3번이 정답이죠. 얘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번 정답입니다. 25번 갈게요. patio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것은 patio.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겁니다. 얘도. 자, el patio es un espacio sin techo dentro de las casas tanto de España como de América Latina. 자, 이 patio는 뭐냐면요. espacio, 공간이에요. 공간인데 여기 적혀있죠. 공간. sin techo, 지붕이 없는 공간입니다. dentro de las casas, 집 안에 있는. 자, tanto de España, 스페인에서만큼 라틴 아메리카에서도 한마디로 스페인과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에서 지붕이 없는 집 안에 있는 어떤 공간을 가리킨 게 바로 patio라는 거예요. Las habitaciones que miran al patio reciben mucha luz 했어요. 자, 방들인데, 자, 그 방들은 miran al patio. 이 patio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방들이겠죠. 그 방들은 reciben, 받다라는 뜻입니다. mucha luz, 많은 빛을요. 채광이 좋다라고 봐야겠죠. 자, el patio puede tener un jardín o no. 자, patio는요, jardín, 정원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En el, 자, 여기서 el은 patio겠죠. 자, patio에서는 la familia se reúne para comer, charlar o hacer fiestas cuando hace buen tiempo. 자, 모이다라는 reunirse라는 동사가 se reúne로 변형이 됐어요.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 파티오에 뭐 하기 위해서요? 먹고 수다 떨고 그다음에 파티도 하고. 언제요? 자, 날씨가 좋을 때, hace buen tiempo 할 때. 자, 그다음에 también 역시 es un lugar seguro, 안전한 장소다라는 거죠. En el que los niños pueden jugar sin salir de casa. 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나가지 않고 집 밖을 나가지 않고 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보통 안뜰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에 보이겠죠? 이 집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작은 분수 같은 것도 있고 정원 같은 것도 있고 꽃으로 이렇게 꾸며놓는 그런 공간에서 파티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볼게요. 1번에 debe tener un jardín. 정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아니죠. 이건 필수 요건이 아니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겠죠. 자, está dentro de la casa. 집 안에 있다. 그렇죠. 여기 dentro de las casas니까 맞는 거고요. Es un lugar descubierto. descubierto는 자, 덮여 있지 않은, 열려 있는, 개방된. 그렇죠. 여기 지붕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오픈된 장소 맞는 거죠. 자, es un espacio seguro para los niños.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공간이다. 마지막 줄에 나와 있습니다. 자, deja entrar luz a las habitaciones a su alrededor. 했어요. deja, 뭐뭐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entrar luz, 빛이 들어가도록 놔둔대요. 자, 그 방들인데 그 주변에 있는 방들, 그쵸? 그래서, 주변에 채광이 잘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5번도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이요. 마떼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을 알맞은 마떼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마떼차, 그죠? 자, 볼게요. El mate es una infusión hecha con hojas de hierba mate, una planta de origen sudamericano 했어요. 자, 마떼는요, infusión 하면 차입니다. 차, 인퓨죠. 네, 차. 차인데, hecha con hojas de hierba mate. 자, 마테 나무의 잎에서 만들어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단어가 다 여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마테나무의 잎에서부터 이게 만들어낸 그 차를 마테라고 한다라는 거죠. Una planta de origen sudamericano 했어요. 이 마테나무는 뭐냐 하면은 수다메리카노 이제 남미겠죠? 네, 남미가 기원인 나무예요. 남미에 잘 자라는 나무래요. 자, para los argentinos y los uruguayos tomarlo es algo tan normal que hasta los niños lo beben 했어요. 자, 아르헨티나 사람에게 그리고 우루과이 사람들에게는 tomarlo. 자, 여기서 마테를 의미하겠죠. 그것을 마테차를 먹는 것은 algo tan normal.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일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조차도 그것을 마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로도 당연히 마테차가 되겠죠. 자, es bueno para la salud 했어요. 몸에 건강이 되게 좋아요. por eso 그래서 algunos 몇몇 사람들은 lo usan como medicina. 그것을 약처럼 사용을 한대요. y además 게다가 no es caro. 비싸지도 않아요. A veces 가끔씩 se le pone azúcar según el gusto de cada uno. 거기다가 뭘 넣기도 해요. 설탕을 넣기도 합니다. 자, 그 뭐뭐에 의해서죠. 이 gusto 하면은 맛 기호란 뜻이에요. 각각의 기호에 맞춰서 설탕을 넣어서 먹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볼까요? 1번에 약용으로 쓰이지 않는다. 약으로도 쓴다라고 했잖아요. 몸에 좋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아이들은 마시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신다 했어요. 건강에 좋으나 가격이 높다. 가격도 저렴하고 건강에도 좋고요. 기호에 따라 설탕을 넣는다. 마지막에 나왔고요. 재료의 원산지를 알 수 없다. 재료의 원산지 다 나왔잖아요, 여기,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얘도 여러 번 봤던 내용이어서 여러분 아마 쉽게 풀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이제 27번부터 어법입니다. 네, 쉽게 가보죠. 자, 27번.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1점이요. 자, 아우라 쌀고는 우리 살리르 동사입니다. 나가다라는 동사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보고따라는 장소가 나왔어요. 자, 일단 살리르 뒤에 나올 수 있는 전치사들을 이제 종합해 봐야 되는데, 일단 살리르 데 하게 되면요. 어디서부터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salir a라는 것도 돼요. 근데 이 뒤에는 주로 이제 동사 원형을 써가지고요. 뭐뭐 하기 위해 나가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목적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나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일단 보고따라는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아는 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대는 가능할 수 있어요. 보고타에서부터 오늘 지금 나온다, 출발한다. 가능하죠. 자, en 보고타는 말이 안 돼요. salir en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 다음에 desde 보고타에서부터 얘도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옵션은 2번, 4번, 5번. para는 어디 향해서라는 의미니까 salir para 보고타, 보고타를 향해 출발하다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3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자, B가 cuánto tardas, 그 다음에 빈칸 llegar이에요. 자, 요건 여러분 배운 적 있습니다. tardar 동사에 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그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요.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으로 여기서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n이겠죠. 그죠? 그래서 n이라는 전치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이 들어가는 요거 맞겠죠? 자, 그러면 아스타는 되냐? 언제까지인데 자, 뭐 목적지 이런 게 이제 어울리겠죠. 꼰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꼰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서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도착하는데 얼마나 걸려? 했더니 마소메노스 우나오라. 대략 1시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이제 동사와 연결되어 있는 전치사들을 같이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리되어 있는 거 우리 전치사 파트에서 제가 교재에 넣어놨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에도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수거 표현 이런 거에 같이 한번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28번 갈게요.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자, 마르타 인비타도. 자, 마르타는 초대를 했습니다. 인비타르 동사. 자, 그 다음에 또다 라 클라세. 자, 수업 전체라든지 아니면 교실 전체, 같은 반 전체 뭐 이런 의미인데 자, 이게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라 클라세가 교실, 수업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같은 반 친구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자, 그럴 때는 단수형으로 써가지고 또다 라 클라세 하게 되면 우리 반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또도엘 문도라고 아실 거예요. 또도엘 문도. 자, 그거는 전 세계란 뜻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란 의미로 쓰이잖아요. 그렇지만 단수로 쓴 것처럼 또달라 그랬으면 반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르타가 반 전체 아이들을 초대한 겁니다. 가능해요. 그러면 또다스 라스 클라세스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또다스 라스 클라세스는요. 수업들이에요. 그래서 뭐 국어, 영어, 과학 이걸 배워요. 그러면 이 모든 수업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복수형을 써도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반 아이들을 얘기하겠죠. 네, 그럴 때는 단수 또달라 클라세로 쓰시면 됩니다.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 아이들 모두를 초대했어요. 아수 콘시에르토 자기 콘서트에 마사일 너 그래서 너 갈 거지 아냐? 이랬어요. 자, 그때 노프에도 난 못 가라고 했습니다. 땡고 오트라 코사케 아세르나 다른 게 있어. 다른 할 일이 있어. 이 뚜 너는 이라고 했더니 자, 나는 también no puedo래요. 나도 못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표현이 맞느냐인데 자, B가 못 간다 했어요. 나도 못 가요. 자, 그러면 나도 그래라는 표현이 también은 맞지만 여기서는 나도 못 한다라고 부정이니까 también이 아니라 tampoco가 돼야 돼요. 네, 그래서 también의 부정형인 tampoco가 들어가야 되고 순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yo no puedo tampoco 이렇게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B는 틀렸습니다. yo no puedo tampoco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나도 못 가. no voy a estar en la ciudad. 나는 도시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데를 떠나나 봐. 지방으로 가나 봐요. que pena 안 됐다. Nadie de nosotros va al concierto. 자, 콘서트에 가는 사람이 자, nadie 아무도란 뜻이죠. 그럼 우리들 중 아무도 콘서트에 가지 않아. 이런 의미인데 자, 누구누구 중에 아무도라고 할 때 제가 심화학습편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nadie를 쓰지 않고 ninguno를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ninguno de nosotros 우리들 중 그 누구도라는 표현으로는 nadie 쓰는 게 아니라 ninguno로 쓰는 겁니다. ninguno. 그래서 이 ninguno de nosotros가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nadie를 쓰지 않고 네, 어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걔는. 네, 그래서 정답은 A 하나만 맞습니다. 네, 1번이 정답이에요. 이럴 때 사실 좀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답이 하나만 있는 얘 1번이 정답이 맞을까? 약간 애매해요. 그죠? 답이 다 있는 것도 어색하고 하나만 있는 것도 어색하고 그래서 난 찍어야지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면 돼요. A만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9번 갈게요. 밑줄친 부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Carmen tiene que arreglarse para salir이에요. 자, Carmen은 해야 된대요. arreglarse. 자, para salir 나가기 위해서. 자, 외출하기 위해서 arreglar는 뭔가를 정리정돈하는 겁니다. 근데 se까지 붙여가지고 본인 스스로를 정리정돈한다. 무슨 말이냐? 치장하는 거예요. 뭐 화장도 하고 머리도 만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arreglar는 정리정돈하는 건데 이제 내가 정리정돈해서 깨끗해지는 게 집이거나 이게 책상이거나 이러면 그냥 아레글라르만 쓰면 되는데 본인 스스로를 이렇게 가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까지 이제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치장하는 거니까 아레글라르 세 맞습니다. 제기동사 쓰는 거요. Se pone unos zapatos rojos porque cree que se quedan muy bonitos입니다. 자, se pone, poner을 세를
쓰는 게 맞느냐? 뒤에 보니까 사파토 신발인데 빨간 신발이래요. 빨간 신발을 신는다. 그죠? 우리 포네르스에 써가지고 신다, 입다, 그 다음에 뭔가 쓰다 이런 거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 신발을 신는데 왜냐하면 믿는데요. 세케단 무이 보니터 굉장히 예쁘게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케단이 맞느냐? 우리 어울리다 할 때 깨달을 동사를 쓰긴 써요. 근데 자, 그때는 깨달을 동사를 역구조로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가 아니라 레 깨단 무이 보니토스가 돼요. 그래서 이 깨다르 동사의 주어는 사파토스가 되는 거죠. 신발들이 그녀에게 잘 어울리다, 예쁘게 어울리다 이렇게요. 그래서 깨다르 동사를 쓰는 건 맞지만 세가 아니라 레가 돼야 돼요. 그럼 세 깨단 하면 무슨 뜻이냐? 깨다르세는 머무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집에 머무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죠. 자, ella va un restaurante. 그녀는 레스토랑을 갈 건데 que se llama Artemisa예요. 아르테미사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 그래서 이름이 뭐뭐이다 할 때 se llama 가능하죠. 이게 맞는 거죠. 자, dicen que allí se come muy bien. 사람들이 말하기를 거기가 맛집이래 라는 뜻이에요. 자, 꼬메르는 먹다인데 세 꼬메 하게 되면 이게 무인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두루두루 누군가가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무이비엔 아주 잘 먹어요. 다시 말하면 맛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맛집이다라는 표현으로 세 꼬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는 무인칭의 세이고 맞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바로 3번이 틀렸겠죠. 네, 그래서 깨달은 동사 어울리다라고 할 때는 역구조로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30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me preocupa por mi hermana. 자, 나는 내 여동생이라고 해볼까요? 네, 여동생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걱정하다라는 동사가 preocuparse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me preocupa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긴 한데 자, preocuparse예요. 자, 그러면 이 preocuparse가 내가 걱정하다가 되려면 me preocupo가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얘는 o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me preocupa는 안 돼요. 그럼 이건 나를 걱정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다라는 내가 걱정하는 거니까 me preocupo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요즘 내 여동생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왜냐하면 요즘 duerme muy poco. 잠을 굉장히 조금밖에 안 잔대요. 여동생이. hoy 오늘 también 역시 ha vuelto a casa 집에 돌아왔는데 pasadas las 11 de la noche. 밤 11시가 넘어서란 뜻이겠죠. 자, pasar 동사가 지나가다, 패스하다라는 동사인데 자, 요게 이렇게 바뀌고 시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시간이 지나고 라는 뜻이면 지난 후에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밤 11시가 지난 후에 오늘 또 집에 왔어요. 엄청 늦게 온 거죠. Se ha acostado tardísimo. 자, acostarse 동사죠. 잠에 들다라는 동사요. 제기 동사죠. 잠에 들었어요. tardísimo. 자, tarde라는 늦게라는 표현을 배웠는데 자, 요거를 아주 늦게라고 해서 muy tarde라고 써도 되지만 여기서처럼 tardísimo 해가지고 이 뒤에 에를 생략한 다음에 이시모를 붙이는 우리 문법적인 사항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절대 최상급이라는 건데 muy tarde랑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muy tarde라고 써도 되고요. tardísimo라고 쓰셔도 돼요. 같은 의미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tardísimo. 그래서 굉장히 늦게 잠에 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얘도 맞는 거죠. 얘도 맞고요. 네, 그래서 틀린 거는 A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와 C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단어 preocuparse 우리 배웠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pasadas가 좀 여러분이 애매할 수 있는데 지난이란 의미니까 그래서 11시가 지나서 말 될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ardísimo, tarde의 이제 muy tarde의 형태가 tardísimo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을 통해서 아시면 되죠. 얘는 연계교재에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했다면 요거는 쉽게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30번까지 해설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한번 제 해설 강의 들으시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랑 같다 그러면 그냥 패스. 자, 그리고 나랑 생각이 좀 달랐네 해가지고 내가 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들은 반드시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수능 시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 끝에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의 목적지는 6월, 9월 모의평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수능입니다. 그래서 수능까지 아직 많은
많은 시간 남았어요. 네. 자, 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죠. 네, 뭘 많이 남았어요? 아니,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수능까지 아직 시간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왔던 그 취약점들 다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꼭 가지시고요. 마지막까지 스페인어도 절대 끈을 놓지 말아주세요. 왜냐하면 외국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점점. 그래서 끝까지 조금씩이라도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 수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더 조금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는 또 숨어서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Q&A 게시판을 이용해서 저에게 얼마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차오!